백종원 씨가 말하는 70%의 분위기는 무엇일까? 백종원 씨의 이론에 따르면 30%는 음식의 맛이고 70%가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게 분위기는 인테리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종원 씨가 말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이해해보고 설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원 씨가 말하는 선호도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뇌하수체에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을 때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걸 우리가 식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가 불쾌감 학습 신호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일 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두정엽과 전두엽에서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맛이 좋고 장소가 좋았던 기억을 검색하게 됩니다. 검색 중 맛과 장소에 대한 단서들을 찾으면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배고프고 목마를 때 나오는 신호를 회피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고플 때 먹방을 보는 이유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공간 설계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선호도가 아웃풋되기 위해서 전두엽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선호도를 인풋하기 위한 방법은 애착이었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착은 사람이나 동물, 물건 등등의 정서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말인데 욕구 감소론, 심리사회적인 설명, 진화 심리적인 설명들이 많지만 기분 좋았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애착을 가지는 인지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애착을 느낄 때 여러 호르몬이 나오지만 우선 도파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분비기관이 시상하부입니다.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지만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는 환경이나 맛이 다릅니다. TMI로 호르몬이 성욕과 관련지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광고에 성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여자를 출연시키므로 애착을 형성하고 음식과 연결시키는데 이 방법은 유료 마케팅입니다. 우린 이런 가짜 애착 말고 백종원 씨의 말처럼 어렸을 적부터 정서적인 애착 관계를 맺게 되면 추억 보정이 일어나서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 거미줄을 보고도 추억을 떠올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서,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어렸을 적부터 자신의 기업에 애착을 가지도록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이런 대규모적인 정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몇십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방법이고 백종원 씨 말처럼 이미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는 음식이나 환경, 토대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어떤 공간이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질문의 답은 사용자 경험의 중심의 공간을 만들어서 애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경험에 관여하는 뇌기관은 많은데 유심있게 지켜봐야 하는 뇌기관은 확산성 조절계입니다. 이 기관은 원초적인 뇌로 불리지만 뇌 기능 전반에 관여하고 있기에 이 기관을 활성화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원초화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을 만큼 원시적인 뇌이고 반사적이고 1차적인 욕구를 담당합니다. 보통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서 사고하고 지적인 영역이 제일 강하고 하지만 정반대로 뇌 부위 중 원시적인 뇌 부위가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뇌 부위를 활성화시켜야 뇌 전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산성 조절계는 크게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등 조절계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뇌 전체 또는 전두엽과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르에프네프린 분비를 주관하는 청반은 학습과 기억, 불안, 통증, 분위기, 뇌의 대사는 물론이고 주의 집중, 각성, 수면 주기 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청반이 활성화되는 조건은 환경에서 오는 새롭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나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 감각 자극으로 인해 크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청반이 활성화되지 않는 조건은 경계심을 풀고 조용히 앉아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있을 경우입니다.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골목 상권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설계에는 주변 상가들의 공간감을 잘 보시고 주변 상가들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주변 상권과 자신의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이동 동선을 고려하며 3-4개의 텍스처의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공간을 다채롭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세로토닌 확산성 조절계의 중추인 봉선액입니다. 봉선액은 두뇌 전반에 걸쳐서 작용하지만 크게 각성과 수면, 식욕, 행동, 감정, 통증, 감각신호 조절에 관여합니다. 봉선액은 눈에 햇볕이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계 시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를 따로 설계하거나 공간이 전반적으로 어둡지만 테이블만 밝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설계 테크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파민은 흔히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산성 조절계에서 도파민의 역할은 운동이며 변형계로도 연결되어 있어 보상 감정으로 우리의 행동을 강화합니다. 도파민은 가짜 식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때 특정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며 먹지 않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설계자는 사람들이 쉽게 음식을 연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파사드를 만들어야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자면 가짜 식욕은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몸을 이완시키거나 충분한 수면, 명상을 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세틸콜린 확산 조절계는 각성, 수면, 일시적인 흥분, 학습, 기억, 감각 피질의 정보들을 더 잘 처리합니다. 감각 수용체에서 오는 정보를 각각 감각 피질로 정보가 이동되는데 이때 아세틸콜린이 정보를 더 잘 전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TMI로 아세틸콜린 조절계는 우울증이나 치매에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조절계는 주의 집중을 할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당의 입장, 주문, 대기, 식사 중에 주의 집중을 시켜야 기억에 확실히 남을 겁니다. 입장할 때는 공간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의 컨셉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고 주문 시에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메뉴판과 사진을 붙여두고 몰입을 유도합니다. 대기 시에는 음식에 대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바삭한 음식을 내놓습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식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바삭한 음식이 없더라도 주의 집중을 방해할 소음이 적은 게 좋습니다. 아니면 대기 시간에 간단한 조리를 하거나 요리사의 조리 과정을 구경하기도 하는데 이는 음식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식사 도중에는 음식 맛이 괜찮다면 따로 집중시키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용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보다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또 이런 기억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정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영향을 주는 후각, 미각, 통각, 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전부 다루기는 힘들고 백종원 씨 같이 음식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 많은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 경지에 오르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음식 조리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한 가지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먹는 행동을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합니다. 적게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식사를 하고 SNS, 유튜브 먹방, 방송에 나왔다는 이유로만으로 식당이 유명해질 정도로 사회적 욕구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 간 정서를 공유하면서 먹는 행동이 특별한 이유는 심리학자인 라캉이 말했듯이 인간은 타인의 욕구를 욕망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인 이유는 사회적 정서를 담당하는 복내 측 전두엽이 음식을 먹을 때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제 생각에 신경학적인 수준에서 사회적인 정서를 공유한다는 의미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설계자는 고객이 음식을 먹으면서 사회적인 정서 안에 포함되고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공감대를 만들어 주거나 친밀함이나 관계의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비좁고 사람 사이의 간격이 좁아 북적거리는 식당, 시장이 더 재밌는 이유가 이것일 겁니다. 물론 현대화되면서 1인 가구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같이 먹는 문화가 줄어들고 랜선으로 각자 먹는 걸 편하게 느낍니다. 먹는 동안 친밀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불편한 감정까지 느끼기 때문에 먹방이 유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백종원 씨가 말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들이라 실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실하진 않지만 기회가 되면 정량화해서 수치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정서 부분을 다루기 매우 어려웠는데요. 분위기라는 것이 신경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뇌 전반에 걸친 상호작용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뇌과학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